안녕하세요. 수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유퀴즈엔 의대 6곳에 동시 합격했다는 신재문 학생이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경희대 총 6곳에 수시 합격을 했다며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경기과학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점이었는데요. 과학고의 설립 취지가 의대를 보내는 게 아닌데 과학고를 나와 의대를 간 학생을 보여주는 게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본물 쏟아지듯 쏟아졌고, 아예 의대 진학고로 변질된 영재교 이젠 바로잡아 주세요 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유퀴즈 제작진은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며 시청자들의 정서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학생을 출연시킨 유퀴즈 제작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엔 이렇게 TV 출연하면서 유명해졌지만 이미지 나락갔는데 뭔가 억울해 했던 일반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졸리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으로 활동 중인 금융인이자 투자가인데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로 재직했으며 한국 사회 내 금융교육과 투자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강의와 저술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퀴즈에도 출연하여 그만의 돈자랑과 투자 관련 내용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투자 관련 방송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출연을 하며 인지도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투자 특징은 좋은 기업은 기다리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가치 투자였는데, 오히려 그가 재직 중이던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그가 운영하던 펀드인 메리츠 코리아 펀드는 5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종목들을 교체하는 단타를 지속적으로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절제하고 주식 투자에만 전념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집도 사지 말고 월세를 살라고 하고 차도 사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등 극도의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는 미국 국적으로 미국에 집이 있고 처자식은 미국 생활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그의 말과 행위가 굉장히 모순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22년 금융당국이 졸리 대표를 불법 투자 의혹 조사한다는 단독 기사를 한국일보가 내는데요. 졸리가 자신의 친구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에 아내 명의로 6%의 안팎을 투자하였다는데,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졸리가 대표로 있던 메리츠 자산운용이 그 업체에 펀드를 투자했다고까지 하는데요. 2018년 메리츠 마켓플레이스 랜딩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 신탁이라는 긴 이름의 펀드를 출시했었는데, 설정액은 60억 원이었으며 그 전액을 해당 차명 투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졸리 대표는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는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졸리에게 중징계 의결을 내렸고, 졸리는 메리츠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일보를 상대로 10억짜리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지만 2심까지 가는 재판 끝에 패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3년이 지난 올해 4월 법원은 졸리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발표를 하는데, 졸리의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건으로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던 건 역시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홍성우입니다. 그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유튜버이기도 한 의사로 꽈추형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기도 했는데요. 2021년 유튜브 채널 보다의 영상에 출연하여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인기를 모았고, 본인의 유튜브까지 개설하면서 더욱더 많은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 인기의 요인은 바로 그만의 입담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성적인 요소들을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재미있게 풀어내어 반응이 좋았고, 음경을 꽈추라고 칭하는 신선함 때문에 꽈추좌나 꽈추형으로 불리다가 꽈추형으로 일반화됩니다. 여러 메이저 예능에도 출연하고 좀비버스라는 넷플릭스 예능에도 출연하는 등 그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그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미성년자들을 강제 폭경 수술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어마어마한 욕을 먹기도 하고, 이것만 먹으면 꼿꼿하게 세워준다는 멘트로 가짜 남성 정력 촉진제인 심플리커
스티커 광고를 하다가 호갱구조대가 이를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강제 포경 수술 때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는 문제가 커지자 결국 입장문을 내놓습니다. 본인은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계약에 따라 제작사가 연출한 내용대로 출연한 것이지만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한 협찬사 제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출연한 것이 아니며 협찬사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민심이 흉흉해지던 중 2023년 11월 22일 그와 함께 근무했던 병원의 간호사가 홍성우에 의해 직원들이 욕설과 폭행,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하는데요. 2021년 10월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고, 홍성우는 신고가 접수된 그달에 권고사직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홍성우는 직원들을 향해 부모 욕을 한 것은 물론 수술도구 던지기, 직원에게 신체 접촉, 특정 지역 환자를 향한 막말 등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는 다른 의혹은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지역 비하에 대해서만 일부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11월 27일 스포츠 경향에선 홍성우가 병원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며 권고사직에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내는데요. 해당 병원 관계자는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며, 하지만 당시 홍성우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한 직원 중 한 명은 스포츠 경향과 인터뷰를 하며 괴롭힘이 수개월간 이어졌고 이 때문에 죽고 싶은 심경까지 들었다며, 홍성우가 권고사직 처리된 이후에도 어떠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홍성우는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직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선 단독으로 과추형과 10년이란 간호사 3명의 인터뷰를 했는데,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홍성우가 수술을 할 때는 엄격해지기도 했지만 폭행이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는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그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빠졌고 슬슬 잊혀지던 올해 3월 갑질 의혹이 거짓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참고인들의 전화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발표를 합니다. 홍성우 측 관계자는 해당 진술서가 이전 모 병원 직원들이 새 병원 개원 과정에서 트러블 및 매출 하락 등의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허위로 과장된 진술 내용 등이 적시되었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제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성우 또한 모 병원과의 트러블 과정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퇴사했고, 이것이 마치 본인이 인정한 것처럼 확대 해석된 것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또 갑질 폭로 직원은 명예훼손에 관련하여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특이하네요. 다음은 에드워드 건입니다. 그는 본인이 부르즈 알 아랍 호텔에서 헤드 셰프였다는 경력을 앞세웠던 인물로, 본인이 근무한 호텔이 7성급 호텔이란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리고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CIA에서 2년간 교육을 이수받았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인기를 모으고 굉장히 많은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선 그의 경력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선일보에서 7성급 요리사 에드워드 건의 고백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에드워드 건과 그의 이력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CIA를 졸업한 것이 아닌 6주 과정의 E-러닝 코스를 들었다는 자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때 바로잡지 왜 아직까지 그냥 둬서 사기꾼 얘기가 나오게 하냐는 질문에는 학교나 학력을 대단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요리사협회 선정 젊은 요리사 12인에 선정되었다는 경력도 있었는데, 이 역시 그냥 미국에서 지역별로 요리사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젊은 요리사 좀 뽑아보자고 해서 그 안에 본인이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요. 그걸 요리사 협회라고 부풀려 보도된 거라는 해명을 합니다. 2006년 두바이 최고 요리사로 선정되었다는 경력도 있었는데, 그가 두바이 페어몬트 호텔에 근무할 때 페어몬트 팀이 상을 받았을 뿐이고 거기 팀 리더에게 셰프 오브 더 이어라는 상을 준다는 해명을 했는데, 그럼 그냥 근무하던 호텔에서 상을 받은 거 아니냐며 크게 자랑할 일이 아니냐고 묻자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뭐하고 지냈느냐고 해서 경연대회 얘기를 했더니 기사가 그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해명을 합니다. 버즈알 아랍 호텔 경력에 대해서도 헤드 셰프가 맞냐 하는 질문이 들어오자 본인 위에 총 주방장이 있었고 본인이 수석 주방장이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수석 주방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기사로 총 주방장이라고 나왔다는 해명을 합니다. 그만큼 그의 경력이 부풀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에 대해 굉장히 많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셰프는 현장 경험이 최우선이라며 가방끈은 의미가 없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그의 식당을 열어 장사를 하기도 하고 특히나 홈쇼핑에서 여러가지 제품을 판매해 대박을 많이 터뜨렸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판매한 에드워드 권의 한우 불고기에서 에드워드 권이 직접 출연해 한우 1등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1등급 한우가 아닌 젖소에 DNA도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에드워드 권의 갈비살, 구이나 소 한 마리탕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됩니다. 결국 국감에서 공영 홈쇼핑 대표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사과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별도의 사과문이나 환불 안내문을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아주 큰 사건으로 행성 한우 축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 인물들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